네, 안녕하십니까. 엠비전의 윤장호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서브마이크론 솔루션과 슈퍼 레졸루션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본 발표는 한 2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에서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현재 뉴 디스플레이,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디스플레이라면 뭐 OLED 디스플레이 이번에 뭐 출시가 됐죠. 그리고 뭐 여러 기업에서 현재 개발을 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뭐 UDTV 등이 있죠. 또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 여러 뭐 태블릿 기기에서도 갈수록 좀 더 높은 PPI, 좀 높은 해상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디스플레이들은 새로운 제조 공정과 뭐 신기술, 뭐 여러 부분들을 좀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새로운 제조 공정과 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러 제조 공정 요소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현재 이슈화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어느 때보다 좀 검사, 인스펙션, 더 미세하게, 더 명확하게 이런 검사적인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세하게 더 명확하게 쓴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불량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 뭐 1마이크로 이하대 영역들, 2마이크로 이하대 영역들, 그런 부분까지 현재 새로운 디스플레이에서는 불량으로 진행됨으로써 이런 부분까지 현재 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엠비전에서도 여러 해 동안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면적 대응 서브마이크로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서브마이크론 솔루션이 굉장히 작은 이미지 서클이었죠. 1K, 2K 수준의. 근데 이 부분을 향후 8K, 더 나아가 12K 라인 스캔까지 적용할 수 있는 서브마이크로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동일 배율에서 검출력 향상 솔루션. 그러니까 FOV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출력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율을 높여야 된다. 근데 배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상력을 높여서 검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몇 해 동안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현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면적 대응 서브마이크로 솔루션에는 매그X125, 그리고 동일 배율에서 검출력 향상 솔루션에는 사파이어 렌즈,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브마이크론 솔루션 매그X125입니다. 먼저 서브마이크론 솔루션에서 이제 정의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해봤는데요. 서브마이크론은 직경이 1미크론 이하의, 그러니까 초미세 영역을 저희가 서브마이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서브마이크론 인스펙션 솔루션이라 하면 당연히 1마이크로 이하의, 그러니까 초미세 영역을 검사하는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렌즈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렌즈들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든 뭐 PCB든 많은 영역에서 쓰고 있는데 0.5배에서 2배 영역, 그리고 3배에서 5배 렌즈를 개발을 했고요. 현재 이르러서는 11.25배 매그X125를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브마이크론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매그X125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까지 서브마이크론 렌즈는 어떠했고 서브마이크론 렌즈의 원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마이크론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튜브 렌즈와 오브젝트 렌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튜브 렌즈고 이제 밑에 쪽이 오브젝트 렌즈인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상력은 NA 프라임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NA 프라임 값은 사인의 엑시트 퍼필 그리고 튜브 렌즈의 포컬 랭스와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서브 마이크로 렌즈들은 엑시트 퍼필과 튜브 렌즈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성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40mm 이하의 작은 이미지 서클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20mm대 C 마운트 렌즈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LCD TV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20인치대 모니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20인치 모니터의 어떤 솔루션이 아닌 거죠. 80인치, 50인치 이상의 어떤 디스플레이의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써 저희가 검사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어떤 광학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그러면 이미지 서클에 맞게 튜브 렌즈를 키우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는 바와 같이 튜브 렌즈를 기존의 튜브 렌즈보다 2배를 키웠습니다. 2배를 키우게 되면 튜브 렌즈의 포컬 랭스도 2배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해상력을 의미하는 NA 프라임 값이 튜브 렌즈의 포컬 랭스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2배로 커진 튜브 렌즈는 2배로 떨어진 해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미지 서클, 큰 이미지 서클의 이미지는 가지게 되는데 명확한 검출력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브 마이크로 렌즈가 C 마운트 20인치대의 모니터라면 이렇게 개발된 렌즈는 20인치 모니터에 그냥 확대경을 달아버린. 그러니까 80인치 UDTV 디스플레이 픽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앞에다가 80인치를 보기에 확대경을 달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개발해서 좀 많이 실패를 하고 실제 라인에서 적용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검출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먼저 튜브 렌즈를 2배를 키워서 이미지 서클에 맞게 이제 이미지를 키운다. 이제 이렇게 돼서 떨어진 해상력을 엑시트 퍼필을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렌즈를 키움으로써 NA 값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2배로 길어진 튜브 렌즈로 인해서 2배로 떨어진 해상력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 오브젝트 렌즈의 구경을 2배로 키우는 것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어떤 그 제조 공차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게 제조 공차가 한 30 마이크로 정도인데 그 30 마이크로 정도의 제조 공차로는 이미지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대로 저희가 유지를 하는 굉장히 하이 스펙으로 유지를 하는 그렇게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크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드디어 이제 84인치의 UDTV를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요게 바로 매그X 125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매그X 125의 스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매그X 125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미경용 렌즈입니다. 현미경용 렌즈는 시스템 배율로 이제 배율이 구성이 되죠. 튜브 렌즈와 오브젝트 렌즈. 그래서 배율은 지금 11.25배입니다. 오브젝트 렌즈 5배, 튜브 렌즈 2.25배. 이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 배율이 11.25배고요. 픽셀 분해능은 8K TDI 7마이크로에 대응했을 때는 0.62 마이크로, 12K 5.2 마이크로에 대응했을 때는 0.46 마이크로의 픽셀 분해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서클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현미경용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57mm의 이미지 서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 테스트한 결과로는 최대 60mm까지는 적용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60mm면 12K TDI가 이미지 서클이 60mm이기 때문에 12K TDI까지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FOV는 8K TDI를 적용했을 때 5mm, 12K TDI를 적용했을 때 5.4mm의 FOV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NA 값은 0.2고요. 워킹 디스턴스는 13mm, 비네팅은
0%, 비네팅이 없고요. 디스토션도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11.25배의 높은 광학적 특성과 큰 이미지 서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고사양의 스펙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그 배율에 대해서 좀 더 보고 넘어갈 텐데요. 지금 있는 매그X 125는 시스템 배율은 5배와 11.25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튜브 렌즈 1배와 2.25배 그리고 오브젝트 렌즈 5배로 구성돼서 전체적인 시스템 배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5배와 11.25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8배와 20배의 오브젝트 렌즈를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배율을 20배까지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1년 정도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배 그 배율을 가지게 되면 8K TDI에 적용했을 때는 0.35 마이크로의 어떤 픽셀 분해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미세한 영역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라지 포맷용 어떤 광학계를 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그X 125는 두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지 커플링 유닛이고요. 단배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25배면 11.25배, 뭐 20배면 20배 이렇게 단배율로 구성이 되는 렌즈 광학계가 있고요. 유니버설 커플링 유닛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튜브 렌즈와 여러 개의 오브젝트 렌즈를 통해서 시스템 배율을 바꾸는 5배, 11.25배, 20배 이렇게 시스템 배율을 실제 라인에서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닛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저희가 실제 패턴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고객사 컨피덴셜적인 문제여서 그 저희가 라인 페어를 테스트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좀 화면이 되게 그 클리어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400 라인 페어 밀리미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패턴 폭이 1마이크로 수준, 1마이크로 수준의 패턴 폭이고요. 그 검사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패턴으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0.5 마이크로 수준까지의 디펙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매그X 125라는 11.25배 서브마이크로 렌즈는 굉장히 높은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원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심도적인 문제인데요. 그 렌즈 광학 특성상 배율이 높아지면 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25배의 매그X 125 렌즈는 약 3마이크로 수준의 DOF를 갖게 됩니다. 실제 DOF는 플러스 마이너스 1.75 마이크로, 약 3.5 마이크로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제가 알기로 리니어 모토, 그러니까 리니어 스테이지의 어떤 필요한 심도적인 부분이 약 20 마이크로 수준은 최소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PCB에서도 패턴 폭 차이가 20 마이크로 이상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작은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3마이크로 수준의 짧은 심도는 그러한 검사를 하는 데서 굉장히 쉽게 디포커싱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포커싱 됐다가 뭐 디포커싱 돼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검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 그러니까 오토 포커싱에 대한 솔루션이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고배율에서의 센서 얼라인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심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심도 때문에 센서와의 얼라인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바로 디포커싱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이러냐면 센서의 그 어떤 수평도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75 마이크로 이상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틸팅 자체가 안 돼버리면 바로 디포커싱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은 향후 이제 부스에 오시면 제가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광학계 특성, 디포커싱, 그리고 고배율 센서의 얼라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준비를 했고, 저희 쪽에 오시면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서브마이크론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슈퍼 레졸루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 레졸루션 솔루션 사파이어 렌즈입니다. 슈퍼 레졸루션 솔루션의 정의는 이렇게 했습니다. 초고해상도 솔루션. 그리고 저희 앰비전에서는 동일 배율대에서 선명도 검출력을 극대화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 60mm를 검사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그 검사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60mm를 가지고 와서 검출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못 잡았던 디펙을 올리는, 배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솔루션이 없을까, 이런 솔루션을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렌즈의 해상력인 부분이었습니다. 해상력을 높여야지 어떤 이러한 특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상력이라고 하면 얼마나 작은 물체를 얼마나 큰 콘트라스트로 표현하는 정도를 해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가장 큰 특성이 빛을 받아서 한 점으로 모으는, 그러니까 그 결상 능력이죠. 렌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결상 능력인데, 이상적인 렌즈는 이렇습니다. 한 점을 받아서, 한 빛을 받아서 한 점으로 딱 정말 결상시키는 게 이상적인 렌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빛의 회절과 간섭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 동심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데 동심원으로 나타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에어리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물론 에어리 디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해상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차와 되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절적인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차를 관리하게 되면 에어리 디스크를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차와 해상력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수차가 큰 렌즈입니다. 이제 수차가 크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어리 디스크 결상을 하는 원이 커지게 됩니다. 즉 에어리 디스크가 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픽셀의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데 수차가 많기 때문에 렌즈의 결상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픽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한 픽셀에 모이지 않고 여러 픽셀에 걸쳐서 모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사 표현하는 거에서 디펙과 주변부와의 어떤 그레이 값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dn, 20dn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러한 수차 에어리 디스크가 크게 따라서 디펙과 주변부의 dn 값이 1dn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사가 안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부분이 그러면 수차를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수차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보니까 에어리 디스크가 작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에어리 디스크가 작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한 점으로 모으는 특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부와 디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앞서서 수차가 작은 렌즈가 1dn, 2dn으로 표현을 했다면 수차가 작아서 에어리 디스크가 작은 렌즈는 최소 20dn, 30dn으로 표현을 해서 못 잡았던 렌즈를 디펙을 잡게 해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동일 배율 FOV를 유지하면서 검출력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낸 답은 수차가 잘 관리된 에어리 디스크가 작은 해상력이 높은 렌즈를 개발하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수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발한 렌즈가 7마이크로픽셀에 대응되는 에어리 디스크를 갖는 해상력을 갖는 렌즈, 그리고 더 나아가 5마이크로, 이 렌즈들도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최근에 3.5마이크로픽셀에 대응되는 초고해상도 사파이어 렌즈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 사파이어 렌즈를 제가 두 줄로 좀 설명을 하자면 140 라인 페어의 해상력에 대응이 되고 3.5 마이크로 픽셀 크기에 완벽하게 대응되는 렌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배울대에서 배율을 높이지 않고 검출력을 향상시키는 정말 광학 솔루션, 향상시킬 수 있는 광학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테스트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실질적인 수치적인 부분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먼저 레퍼런스 0.33배입니다. 그 레퍼런스 0.33배는 기존에 저희가 사파이어 렌즈를 개발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가장 해상력 특성이 좋은 렌즈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렌즈고요. 보시면 72 라인 페어에서 약 45%가 안 되는 MTF 특성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MTF 특성이죠. 하지만 사파이어 렌즈를 보면 72 라인 페어, 녹색이거든요. 72 라인 페어에서 거의 65%의 MTF 값. 그리고 더 나아가 144 라인 페어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MTF 특성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실제 영상을 테스트를 했는데, 먼저 레퍼런스 0.33배 동일 오브젝트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레퍼런스 0.33배를 테스트해 보니까 그레이 값 차이가 48, 그러니까 주변부와의 그레이 값 차이가 48, 27, 24로 약 20dn. 저쪽을 보시면 45, 28, 14 약 20dn에서 많게 한 30dn이 안 되는 이제 그레이 값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파이어 렌즈로 테스트했을 때는 74, 14, 27 약 50에서 60dn 값, 그리고 63, 23 뭐 한 40dn 이상 값에 훨씬 더 큰 그레이 값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그레이 값 차이가 미흡하게 나타나서 검출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훨씬 더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 결론을 내리고 지금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사파이어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이렇게 검사 영역은 강화되고 더 미세한 영역까지 더 명확하게 검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그런 어떤 니즈에 발맞춰서 엠비전이 제공할 수 있는 현재의 솔루션은 대면적 대응 서브 마이크로 솔루션으로 매그엑스 125, 그리고 동일 배율에서 검출력 향상 솔루션으로 사파이어 렌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고요. 좀 구체적인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엠비전 부스로 와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